이스페타시스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주식하는 아재들의 도현입니다. 최근 주식시장 흐름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여러 종목들이 좀 상승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최근에 이스페타시스의 상승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 이스페타시스가 과거 에코프로가 수천 프로의 상승을 보여줬던 것처럼 그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이유, 뇌피셜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 팩트를 가지고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벤트도 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뭐가 됐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마의 5만원대를 다시 한번 넘어서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계속해서 좀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시장 상황은 좀 나쁜 상황이지만 이수페타시스는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을 계속해서 좀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자,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이후에 한번 설명드릴 거고, 제가 왜 에코프로처럼 좀 갈 수가 있는지 짤막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 11월 5일 보이실지는 좀 모르겠는데, 에코프로가 이때 유상증자 공시를 내면서 종속회사인 에코프로 GEM의 시설 자금의 3자 배정으로 유상증자를 한번 했었었죠. 시설 투자를 통한 원가 경쟁력 확보와 중장기 수요가 상당히 크게 늘어날 것을 좀 예측하고 이렇게 선제적인 대응을 한 것인데 에코프로는 1050만 주, 아까 1800만 주 정도 중에 50% 이상을 가져오면서 에코프로 GEM의 시설 투자에 상당히 큰 돈을 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에코프로가 딱 이때 유상증자를 시작한 거거든요. 11월에 이렇게 유상증자를 하고 뒤로는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서 좀 말들이 좀 많긴 했지만 강한 상승을 보여준 다음에 이렇게 눌리고 나서 다시 한번 2차 전지의 부흥이 이어지면서 수천 프로의 상승이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스페타시스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4월 달에 유상증자를 하면서 시설 자금으로 2,800억 원. 아까 에코프로가 한 670억 정도 됐었거든요. 대략 한 4배가 넘는 수치의 유상증자를 좀 진행하게 됐었는데 600억이라는 금액과 이스페타시스가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서 이 자금을 들여서 시설 투자를 하는 이유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에코프로처럼 전기차 생산 확대가 좀 이어지다 보니까 이런 구간에 있어서 미래 성장성을 보고 시설을 확실하게 확충을 하려고 하는 목적입니다. 자, 사실상 2,800억은 큰 돈이죠. 큰 돈이기 때문에 이 미래 성장성을 보고 투자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리스크는 있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에코프로가 600억 이상의 가치를 뽑아낼 수 있는 사업이라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진행했는데 이수페타시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주가가 상승할 때는 기업의 가치에 맞게 평가되는 구간이 오잖아요. 이런 구간들이 기업의 가치에 딱 부합하는 구간인데 뭐 아래 부분은 저평가, 위에는 고평가. 그런데 이런 것들은 미래 실적이 기대가 된다라고 하면 고평가 수준에 위치해 돼 있는 거고 주가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위로 성장할 것 같다라고 하면은 한 3에서 6개월 정도 미리 반영이 되는 구간이 딱 발생을 하죠. 최근에 SK 하이닉스가 신고가를 연일 쓰는 이유도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그 투자 금액이 몰리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수페타시스가 그런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본질적으로 유상증자 자체가 회사에 돈이 조금 없기 때문에 주주들을 통하거나 아니면은 주주가 아닌 사람들 아니면 기타 관계인을 통해서 돈을 끌어와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좀 그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보시면 4월 11일 날 나왔던 공시를 보시게 되면은 청약 경쟁률이 104%라고 나와 있죠. 자, 이 뜻은 회사에 돈이 없는 건 알겠어. 하지만 너네가 돈을 벌 국리를 찾았으니까 우리가 돈을 투자해 줄게라고 하면서 기존 주주들이 이것을 청약하고 미래 성장성을 보고 투자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주식에 대해서는 뭐 수익을 올리겠다. 뭐 이건 맞겠지만 이런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설 자금으로 할 거니까 투자 좀 해달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 104%라는 수치가 엄청 높은 수치는 아니지만 이수페타시스 주주들은 대부분 이 시설 투자에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치 에코프로가 시설 투자에 엄청난 자금을 썼던 것처럼 그 이상의 자금을 쓰기 때문에 에코프로의 상승처럼 그 이상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유상증자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은 많이들 찾아보시고 뭐 영상이나 글로들 많이 보셨을 텐데 자, 그런데 재작년에 에코프로가 상승할 때의 타점과 좀 유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에코프로가 2023년부터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면서 수천 프로의 상승이 나왔었잖아요. 뭐 액면 분할이 돼서 지금은 뭐 고가가 16만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100만 원을 넘던 주식입니다.
자, 그런데 과거 차트를 다시 돌이켜 보면은 자, 에코프로가 여기서 고점을 찍고 기간 조정을 확실하게 준 다음에 끌어올리고 나서 여기서 상승 탄력을 받으면서 주식시장을 주도했단 말이에요. 자, 이수페타시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2023년에 상승했던 부분이 해당 구간과 상당히 유사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 그 이후에 횡보를 하고 상승을 했다가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나서 낙폭을 보여준 다음에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에코프로는 이수페타시스도 낙폭을 보여준 다음에 지금 장기 이평선 돌파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추세 탄력을 좀 받고 있어요. 자, 그렇다는 건 해당 구간에 유사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좀 흥미로운 점은 에코프로가 이때 상승할 때 딱 시총이 한 3조 원 정도 됐습니다. 3조 정도. 자, 그런데 이수페타시스가 지금 3.7조 원 정도, 3.6조 원 정도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차트가 유사하죠. 그런데 시가총액도 유사해요. 자, 그런데 테마에 있어서 상당히 유의미한 테마를 좀 구성하고 있는 이수페타시스이기 때문에 이제 뭐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성장성이 살짝씩 둔해진 상황에서 이제 시장의 트렌드는 AI로 딱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처럼 시원하게 상승이 아니라 폭발적인 상승이 나와주면서 이수페타시스가 저는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뭐 기술적인 부분만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그냥 행복회로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도 보실 수 있는 이 이수페타시스의 1분기 보고서인데 자, 보시게 되면은 제가 아까 AI 쪽을 말씀드렸잖아요. 뭐 시장의 트렌드는 뭐 반도체도 상당히 유망한 업종이고 뭐 방산, 로봇 뭐 다 좋은데 자, 지금 보시면 이수페타시스는 2026년 12월까지 AI 엑셀레이터 그리고 뭐 신규 소재 뭐 여러 가지 개발들을 좀 진행하고 있는데 AI 연상 가속을 위한 고밀도 PCB 설계. 자, 이게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드리면 챗 GPT가 상당히 인기가 많잖아요. 인기가 많은데 챗 GPT가 연산 속도 우리가 뭘 물어보면 여기서 답변이 나오는데 이 답변을 더 빠르게 하기 위한 고밀도 PCB를 설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PCB 생각하면 그냥 소부장 기업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시장의 트렌드에 맞춰서 AI 쪽의 연구 개발을 확실하게 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차트가 됐든 실적 부분이 됐든 뭐든지 간에 이 테마에 맞춘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유의미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홈페이지 보시면 많이들 들어가 보셨겠죠. 자, 슈퍼컴퓨터, 네트워크 인프라, 뭐 서버 스토리지, 뭐 여러 가지 방식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뭐 우주항공 섹터가 부각받을 때에도 PCB의 대장주로 수급을 받을 수가 있고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슈퍼컴퓨터, 서버 스토리지용 이런 것들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AI 쪽 이슈가 상당히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분기 보고서도 잘 보시면서 뭐 기사 내용까지 좀 살펴보시면은 이수페타시스 적정 주가 64,000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뭐 지금 가격 대비해서는 좀 높은 가격의 수치인데 그리고 다음 기사를 보시게 되면은 고사양 기판 수요 확대에 따른 성장 가속화 전망 등의 상승 중에 있다라고 하면서 6월 19일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자, 여기서 실적 기여가 올해 4분기부터 좀 전망이 될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실적 성장에 대한 그 기대가 3에서 6개월 빠르게 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이 실적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부터 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키움증권에서도 1분기에 이어서 2분기 시장 기대치도 좀 상회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는데 52,000원에서 58,000원으로 상향 조정했죠. 저는 키움증권에서 이 상향 조정한 목표가가 그냥 단기적인 상승에 따른 목표가라고 생각을 하고 장기적인 타점에서는 이거는 조금 더 올라갈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실적 부분에 있어서 보시면은 자, 1분기에 사상 최대 매출, 당기순이익, 영업이익까지 기록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 실적 성장이 4분기에 확실하게 딱 반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지속 말씀드리듯이 3에서 6개월 이 시기 안에는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에코프로처럼 수천 프로의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뭐 이수페타시스 어떤 가격이 됐든지 간에 조금씩 모아두시면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그 이상의 수익을 한번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일단 PCB 관련주로는 이수페타시스가 대장이라는 건 다들 잘 아실 텐데 자, 대덕전자가 있고 관련주로서 YMT도 있고 뭐 길게 보시게 되면은 펜트론도 상당히 좋은데 TLB 뭐 시노펙스
뭐 여러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 좀 낮은 가격에 위치해 있죠. 이수페타시스만 고점 돌파를 계속해서 좀 보여주려고 하는 시도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은 PCB 관련주로서는 이수페타시스에 몰릴 수밖에 없다. 결국 제가 생각하는 게 뇌피셜로 주가 상승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과 여러 가지 그 이유와 함께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다른 PCB 관련주들은 단기적인 상승이 나올 때 그때 매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털리지 마시고 좀 장기적으로 보유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상당히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작년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이수페타시스 여기서 절대 털리지 마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전부터 좀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그리고 올라갔을 때에도 이때 뭐 상한가 정도를 기록했었는데 상한가를 기록하더라도 그냥 쭉 보유하셔야 된다. 낙폭이 나오더라도,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전고점 라인을 돌파하더라도 절대 털리지 마시고 계속해서 가지고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이렇게 결과론적으로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한 54,000원에서 58,000원 이런 수준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에코프로처럼 갈 가능성이 90% 이상, 아니면 그 이상까지도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목표 가격은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그 이상일 겁니다. 뭐 이수페타시스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이 공부방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공부방에서 이수페타시스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뭐 주식 관련 정보와 매일매일 급등 가능한 종목들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공부방 입장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하는 아재들 운영자 장성진입니다. 요즘 계좌가 시원찮으셔서 많이들 답답해 하시는 구독자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거 진짜 아무나 알려드리는 건 아닌데, 우리 사랑하는 구독자님들 이 계좌에 빨간불 들어오는 거 조금이라도 도움되시라고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딱 5분 안에 어떻게 우리가 주식을 해야 하는지 그 비법을 다 전수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다른 곳에서도 듣도 보지도 못한 방법이고 초보자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거니까 영상 집중하셔서 오늘은 제 노하우 다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 재미난 걸 하나 보여드릴 텐데, 지금 이 한국정보통신 장 개장하고 슬슬 오르더니 9시 25분경에 급격한 상승을 하면서 상한가를 찍었죠. 근데 자, 여기 뉴스들을 한번 보십시오. 한국정보통신 가상화폐 인프라 관련주로 부각이라는 이 기사가 나왔는데, 기사를 내보낸 시간이 9시 21분이죠. 이것도 CBDC 스테이블 코인 인프라 수혜 기대라고 하면서 9시 22분에 한국정보통신 관련 기사가 나왔고, 이 기사도 보시면 9시 20분에 한국정보통신 디지털 결제 확대 수혜주로 재조명이라고 나왔습니다. 지금 이 한국정보통신이 개장을 하고 스멀스멀 올라오더니 9시 25분경부터 상한가를 딱 찍기 시작했는데, 이 기사 뉴스들은 어떻게 한국정보통신이 오를 것을 확인하고 기사를 올린 걸까요? 자, 한 가지 더 보여드릴게요. 이 CG트로닉스도 개장을 하고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오르더니 9시 30분부터 1분 단위로 5%씩 올리면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꽤나 상승을 했죠. 뭐 한국정보통신은 이 뭐 스테이블 코인 관련 테마로 상승을 했으니까 뭐 비슷한 관련주는 다 상승들을 했는데, 이 CG트로닉스 이건 스테이블이랑 전혀 관련이 없는 주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기사 보시면 CG트로닉스 플립칩 상용화 관련 뉴스가 나왔고 9시 28분에 기사가 나왔죠. 그리고 이건 지금 9시 25분경에 특징주라고 하면서 기사가 나왔고, 지금 이것은 9시 27분에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재미나지 않습니까? 한국정보통신은 25분부터 급격한 상승을 했는데 그 전에 이미 뉴스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고, CG트로닉스도 30분부터 본격적인 상승을 했는데 그 전에 이미 기사가 나왔죠. 이거 왜 이런지 제가 비밀 하나 말씀드릴까요? 이게 예전에 우리가 보던 조간신문 같은 건 이 뉴스거리가 있더라도 보통 전날 밤이나 이 새벽에 이 편집국장의 승인이 떨어져야지만 인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큼지막한 뉴스가 아니면 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찾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이 인터넷 기사가 발달이 되면서 뭐 빠르면 1, 2분 내외도 승인이 떨어져서 기사를 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심지어 어떤 언론사들은 일단 기사부터 올리고 승인을 내는 것이 허다한 걸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회사의 내부자가 아닌 이상 기업의 내부 정보들, 수주 계약이나 임상 승인 같은 거, 이거 미리 알 수가 있을까요? 예, 쉽지 않죠. 근데 이 기업들은 어떨까요? 이 호재로 작용할 만한 뉴스들은 미리 알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이 수주 계약이나 인수합병 그리고 호재로 작용하는 뉴스들은 대부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 기업들이 미리 언론사에 뉴스를 의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뉴스 의뢰 메일이 매일매일 들어온다는 겁니다. 인터넷 기사 작성해 주는 거 건당 5만원, 10만원이면 만드는 세상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각 언론사들에게 미리 기사거리를 준 다음에 실제로 호재가 터지면 미리 의뢰한 기사들을 동시다발적으로 푸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 같은 개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뉴스가 나오네. 근데 차트도 이뻐. 그리고 수급도 들어오는 것 같아. 맞습니다.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재료의 순풍을 타듯 가격이 상승하는 구조가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식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 이런 격언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 소문에 사고 이런 뉴스가 나온다 하면 이미 알만한 사람들은 다 수익 실현하고 나오고 이런 뉴스를 보면서 뒤늦게 진입한 개미들에게 물량을 떠넘긴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정보를 미리 발빠르게 알 수 있다면 우리 계좌에도 빨간불 들어오게 하는 거 어렵지 않겠죠? 제가 이 판에 오래 있다 보니까 이런 거 정말 빠르게 캐치합니다. 일부 사람들이 강제로 가격 끌어올리고 하는 거 저도 캐치는 못합니다. 그걸 제가 할 수 있더라면 제가 주식으로 은퇴를 했겠죠. 다만 이런 정보를 빠르게 접할 수 있는 해안만 조금만 생긴다면 5% 10% 먹는 건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뉴스들도 빠르게 캐치할 수 있고 거기에 더불어 차트 보는 눈도 일반인들보다 다르다면 조금은 안전하게 우리가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정보들 받고 싶은 분들은 제가 대가 없이 공유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서 이분은 제가 좀 기억에 남는 분인데 일하다 다치셨는데 쉬고 계셨어요. 근데 소일거리 삼아서 저랑 같이 공부하면서 일당만큼 소소하게 가져가고 계신다고 매일같이 이렇게 톡도 보내주시고 이분은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또 우연치 않게 저를 알게 되어서 생활이 조금 나아지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런 칭찬을 듣고 하면은 더 열심히 분석하고 우리 구독자님들 좋아 보이는 거 알려드리려고 열심히들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대가 없이 분석하는 게 좋아서 제가 하는 일입니다. 전혀 대가가 없지는 않네요. 제 채널에 자주 찾아오시고 감사하다, 잘 보고 있다, 이런 댓글들 남겨주시고 좋아요 버튼도 딱 눌러주시고 하면 저도 어느 정도 대가를 받는 거이기는 하겠네요. 이게 다 채널을 활성화시키고 싶어서 그냥 제가 보고 있는 관점들을 공유해 드리는 거니까 그냥 혼자 하시기 좀 외롭고 내가 조금이라도 삶이 나아졌으면 한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제가 이렇게 번호 하나 남겨드릴 테니까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문자 메시지 하나씩 남겨주십시오. 그럼 제가 정보 나오는 대로 꾸준하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여튼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좋은 정보, 더 확실한 정보를 가져오는 조용한 승부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